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정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풀면서 풀고 나서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고 나서 맞게 풀었을 때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장을 중간중간에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문제, 차트 문제,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 그렇게 이제 세 문제가 있죠. 그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매크로 그걸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F3에서 F27번 영역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F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과제물이 들어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고 F27번이다 그러면 과제물의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걸 이제 설정하는 서식 설정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이곳에 과제물의 점수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과제물이 90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크로바 이 특수 문자랑 점수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이 과제물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0이면 빨간색으로 특수 문자 얘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두 자리의 그 숫자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곳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 있을 때는 그거를 파랑색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설정할 때 기본 형식이 우리 맨 앞에다가 양수일 때 써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음수일 때 써주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실제값이 0일 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가 텍스트일 때 어떻게 달라 그걸 쓰는 게 우리 기본 형식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90 이상이다. 그 조건이랑 0, 2랑 똑같아. 그 조건이랑 그리고 나머지 점수 이제 출력하고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거 이제 출력하는 거.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양수일 때 있고 0일 때 있고 텍스트일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음수일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형식을 우리가 살짝 이제 변형시켜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0 이상이야? 아니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색깔이 있으면 그 뒤에다가 색 이름도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표시 형식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매크로 문제인데 매크로가 우리 녹음기 그 기능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녹음기를 켜놓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막 하게 되면 그 말까지 전부 다 이제 녹음이 되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켜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 고민하고 키보드 마우스 막 움직여서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까지 매크로에 싹 다 이제 기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매크로를 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지 그걸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그걸 딱 생각해 놓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킨 다음에 쭉쭉쭉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90 이상이야? 그거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열어서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이제 먼저 써주고 90 이상일 때는 이 특수 문자랑 점수를 표시해야죠. 그때 우리 특수 문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음 누르고 한글에서 자음 누르고 한자 버튼을 누르면 특수 문자가 쭉 뜨는데 그 자음들 중에서 보통 이제 미음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음 쓰고 한자 키어
한자키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쭉 뜨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보기 변경 맨 밑에 있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만약에 95가 있을 때 앞에다가 크로바 모양 요거 이제 출력해주고 95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우리 띄어쓰기 간칸이 있죠. 해서 그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요걸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다 이제 점수를 표시하는데, 나머지 점수는 전부 다 숫자 두 자리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숫자 두 자리로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이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먼저 색깔 이름부터 쓸게요. 빨강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 열어서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0이랑 만약에 똑같을 때는 빨간색으로 우리가 요 기호만 그냥 표시를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봐도 0일 때 그냥 요 특수 문자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해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주고요. 여기서 6번 요 위치에 있으니까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일 때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앞에서 쓴 조건과 뒤에서 쓴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점수는 숫자 두 자리로 그냥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세미콜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텍스트일 때는 그냥 파란색으로 그냥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미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이 글씨가 그냥 파란색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맨 뒤에다가 우리가 파랑이다 라고 써주고, 그 뒤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텍스트를 표시해 달라고 우리 문자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골뱅이가 있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문제를 쭉쭉쭉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 두 번째 지상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우리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에 보게 되면 삽입이 있고, 삽입에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대요.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동일한 시트 i의 2번에서 i의 3번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i 2,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단추를 만들고 그때 그 단추의 텍스트를 서식 설정 이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서식 설정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가 나오면 도형이 됐든 단축을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고 있어요. 삽입 이곳으로 이제 땅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는 이제 양식 컨트롤이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요. 해서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i의 2번에서 i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단추라는 거는 우리 매크로 전용 단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우리는 매크로를 이제 만드는데 서식 설정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매크로 이름을 쓰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식 설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먼저 써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록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매크로 이름 아까 쓰고 들어왔죠? 해서 이곳에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데 그때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현재 통합 문서에다 저장시켜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지금은 매크로가 켜지지 않은 그 상태죠. 그때는 상태 표시를 봤을 때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다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개발 도구에 보면 우리 매크로 기록 이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떠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얘가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으로 바뀐다고요. 이곳에 기록 중지가 이렇게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자고요. 우리는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F3번부터 시작해서 F27번까지 먼저 이렇게 이제 싹 다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표시 형식 지금 이 탭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지표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주고요. 지금 문제 지상대로 이제 우리가 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대괄호 먼저 열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90하고 90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9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를 표시할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우리가 이제 크로바 모양 그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띄어쓰기 한 칸까지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점수를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점수를 두 자리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90 이상일 때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0일 때를 물어봐야 되겠죠. 0일 때는 빨강색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빨강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다시 대괄호 열어서 0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을 때는 빨간색으로 그냥 우리 특수 문자 그것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 문자를 쓸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 미음하고 한자키 누르고 여기서 해당하는 그 특수 문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0일 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0,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텍스트일 때요. 텍스트일 때는 그 텍스트를 파란색으로만 표시해 주면 되니까 그 뒤에다가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파랑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 표시 형식 쓰는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골뱅이 기호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정한 이런 색깔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무조건 매크로를 다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빈셀 중에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하세요. 그러면 블럭이 전부 다 이제 설정된 게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돼야 색깔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빈셀 찍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기록 중지를 해주면 되는데 기록 중지할 때는 상태 표시로 있는 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있는 이 기록 중지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를 눌렀으면 이제 매크로가 꺼졌으니까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나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9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아까 0이 써져 있었는데 0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요 기호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나머지 그 숫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두 자리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정상적으로 다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든 이 단추에 대해서 우리 텍스트를 이제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식 설정 그걸로 이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이 단추에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버리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 버리니까 우리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추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씨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글씨를 이제 입력했다고 해서 내가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줄바꿈이 돼요. 그래서 서식 설정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딱 입력해 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G3에서 G27번 영역에 그랬어요. 자, 우리 G3에서 G27번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출석이 들어있는 이 영역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선택을 해주고 서식 스타일은 우리 세 가지 색조 이걸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간 값의 종류는 이제 숫자로 변경을 시키고 그때 값을 이제 70으로 하고 색을 우리 테마색 흰색 배경 1번 이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최대값은 우리 색을 표준색 파랑 요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을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I4번에서 I5번에 생성을 하래요. I4,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우리 그래프 보기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 내가 생성한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래프 보기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요것도 잠깐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이곳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조건부 서식 이곳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을 지정해 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새 규칙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하래요. 이게 지금 요 맨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이요. 서식 스타일은 세 가지 색조로 설정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색조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색조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문제에서 중간값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우리 최대값이요. 최대값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때 지금 여기서 종류가 이제 100분의 수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종류를 이제 숫자로 이제 바꾸고 그 값을 이제 70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분의 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서 숫자로 바꿔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7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테마색 흰색 배경 1로 지정해라. 그건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은 색깔만 그냥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최대값으로 그냥 놔두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바꿀 거는 여기서 이제 색깔만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대충 이제 훑어봤으니까 우리 매크로 만들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단추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고요.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I의 4번에서 I의 5번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단추는 우리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뜬다 그랬어요. 그때 문제에서 그래프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매크로 이름이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그래프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오타가 혹시나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G3에서 G27번 그 영역에 대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G3번 요 셀 먼저 찍어주고요. G3번부터 시작해서 G27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제 만들 거니까 홈이라는 메뉴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에 우리 새 규칙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떴는데 그때 규칙의 유형은 요 첫 번째 거 이용할 거죠. 그리고 서식 스타일이요. 요건 이제 세 가지 색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중간값 요건 이제 숫자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70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색깔은 우리 테마색 흰색 배경 1로 하라 그랬죠. 테마색 중에 맨 첫 번째 게 우리 흰색 배경 1이요.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일 때는 우리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최대값 찍어주고 우리 표준색 중에 파랑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건 다 끝났죠.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블럭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색깔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해서 비어있는 셀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블럭 설정되는 게 해제가 되면서 모든 색깔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기록 중지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 상태 표시되어 있는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 단추의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래프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5글자만 딱 입력을 해주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푼 거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과즘을 먼저요.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설정했죠. 표시 형식 설정한 거 그거를 우리가 여기 표시 형식을 여기서도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사용자 지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일반으로 그냥 고칠게요. 일반으로 고치게 되면 이제 원래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설정한 거는 싹 다 우리가 블럭을 먼저 설정해 주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규칙 지우기라고 있죠. 해서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설정한 것도 없어졌고 표시 형식 지정한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의 셀 포인터요. 이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되는데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설정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래프 뽑기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전부 다 설정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개의 매크로를 모두 다 만들고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까지 확인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문제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하나씩 수정하다가 중간에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이제 삭제를 하고 신규로 새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도 우리 0점 처리가 됩니다. 해서 이 차트, 문제에 주어진 이 차트는 절대로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포장 상태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을 그림같이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위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차트에 지금 이제 리뷰 번호라는 거랑 우리 상품 상태 이 두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 표시를 준다고요. 그때 포장 상태 계열을 그랬어요. 포장 상태 계열이 지금 이만큼이 있죠. 이 데이터를 이 차트에다가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품 상태랑 포장 상태랑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범례도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정 계열을 우리가 추가를 시킬 때는 그 해당하는 그 데이터 있죠. 이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합니다. 블럭 설정해 놓고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복사해 놓고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요. 차트를 선택한 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렇게 포장 상태 그 계열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범례를 차트 아래쪽에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메뉴에 메뉴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차트 디자인에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차트의 요소를 추가시켜달라 요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는 범례를 추가시킬 거니까 범례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어디다가 추가시킬 거야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문제 시킨 대로 아래쪽에다 추가해 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우리 범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랑 세로축의 그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차트의 제목도 없고요.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위에 보니까 천혜향 평점하고 이렇게 우리 제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을 보게 되면 평점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혜향 평점하고 이제 입력을 할 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범례를 추가시킨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우리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위쪽에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해서 차트의 제목, 차트 위에다가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때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이곳에다가 제목을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천혜향 한 칸 띄고 평점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그 제목이 차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제목도 집어넣자고요. 세로축의 제목도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축 제목으로 들어가 주고 여기서 세로 축에 우리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기본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로 축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또 수식 입력줄이요. 이것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평점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게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세로축의 그 기본 단위랑 우리 최대값이요. 이 두 가지를 그림같이 지정하래요. 그리고 축의 주 눈금을 바깥쪽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축의 주 눈금을 그랬는데 축의 주 눈금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곳을 봤을 때 앞쪽으로 뭐 튀어나간 게 없죠. 그게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곳에다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최소값은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지금 5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단위가 1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의 주 눈금을 봤을 때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세로축을 한번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우리 축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축서식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그때 우리 이제 기본 단위랑 우리 최대값을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 우리 최대값이 지금 현재 6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를 5로 이제 바꿀게요. 자, 얘를 이제 5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면 우리 그때 이제 기본 단위가 우리 0.5로 자동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0.5 단위가 아니라 아까 1 단위로 표시할 거잖아요. 해서 기본 단위 이것도 이제 지워버리고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축의 주 눈금을 바깥쪽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눈금이라고 있어요. 눈금을 이제 바꿀 거니까 눈금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주 눈금 보조 눈금하고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주 눈금이요. 주 눈금이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바깥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축서 시창 요거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세로축의 주 눈금을 봤을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4번에 보니까 상품 상태 그 계열에 그랬어요. 자, 우리 상품 상태라는 거는 지금 우리 파란색 요 꺾은 선 요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대시의 종류를 사각점선 요걸로 이제 지정해 주고 그때 색깔을 검정 텍스트 1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상품 상태가 이제 파란색 이 꺾은 선형이니까 파란색 얘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다 되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 창 요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때 우리는 대시의 종류를 이제 바꿀 거예요. 선 모양을 바꿀 거니까 맨 앞에 채우기 및 선이라는 그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얘를 한번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면 대시의 종류를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대시의 종류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사각 점선이라는 게 지금 요 세 번째 거요. 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 색깔을 이제 검정 텍스트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색도 지금 여기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검정 텍스트 1번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요거 이제 눌러서 창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사각 점선으로 바뀌었고 그때 이제 색깔도 검정 텍스틸 얘가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요걸로 지정하고 그때 이제 그림자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차트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이 우리 차트 영역이에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라 그랬죠? 해서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차트에다 이제 효과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아이콘 효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여러 가지 효과를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설정할 거라고요. 해서 그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위에 미리 설정이라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는 거요. 여기서 첫 번째 아이콘 요게 이제 우리 오프셋 오른쪽 아래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창을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5번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차트 만들어 놓은 거 수정한 거 있죠? 요거랑 문제 그림이랑 전부 다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요런 제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세로축 요런 이제 값들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눈금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차트의 모양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가로축을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가로축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시고 범례도 지금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림자 설정한 거 그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곳에 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구독 신청하고 이렇게 이제 버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구독 신청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잡지 구독 신청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자고요. 지금은 이 문제를 아직 풀지 않았기 때문에 구독 신청 얘를 이제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찾아가고요. 이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컨트롤에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이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추를 내가 땅 하고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 요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해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CMD 구독 신청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여기서 이제 CMD라는 게 커맨드의 이제 약자고요. 구독 신청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특정 폼이 나타나게 할 때는 앞에다가 문제 제시된 그 폼 이름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show 그것만 이제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이제 잡지 구독 신청이요. 구독 신청 점 우리 show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요거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제 되나 안 되나 실행을 시켜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요 도구 몸에서 우리 엑셀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엑셀로 다시 되돌아왔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 놓은 거 그거 이제 해제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선택된 게 이제 해제가 됐죠? 그러면 구독 신청 이 단추를 직접 클릭해 보면 됩니다. 구독 신청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화면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문제에 맞게 이제 전부 다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폼이 초기화 됐을 때 우리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현재 날짜만을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신청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의 이름이 txt 신청일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신청일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요 텍스트 상자 얘가 이제 txt 신청일이요. 그 신청일에는 현재 날짜를 표시하래요. 근데 아직 이제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면 문제에서 현재 날짜만을 표시하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데이트 그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제 보니까 잡지명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CMB하고 CMB가 붙었죠. 이 CMB가 우리 콤보 상자의 약자라고요. 그래서 잡지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지금 여기 잡지명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그 뒤에 콤보 상자가 있죠. 이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콤보 상자 그 목록에는 H4번부터 I의 7번 그 영역이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H4번부터 I의 7번이요. H4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죠. 우리 I7번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요.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으니까 콤보 상자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요 폼은 일단 꺼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메뉴 중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지금 이 문제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현재 날짜가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H4번에서 I의 7번 그 영역의 그 값이 우리 콤보 상자에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폼이요. 이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폼 이름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 화면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폼이 뭐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건데 여기 폼에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영역 있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유저 폼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지정한 이 폼이 뭐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그걸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클릭 요거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니셜라이즈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용자 폼이 사용자가 지정한 그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코드로 우리가 쭉쭉쭉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날짜를 표시할 때는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 함수가 이제 date고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를 우리 텍스트 상자, 우리 txt 신청일 그 컨트롤에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명이 문제상에 써져 있으니까 txt 신청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txt 신청일의 value, 우리의 값이요. 우리의 값은 뭘로 하겠다? 우리 데이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줄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지금 이만큼 현재 날짜를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txt 그 신청이라는 그 컨트롤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 뒤에다가 우리가 점 value라고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요거는 우리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한데 간혹가다 이제 생략을 했을 때
값이 이상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점 밸류하고 이렇게 이제 붙이세요. 이렇게 이제 점 밸류를 이제 붙이라고 했는데도 점 밸류를 붙이지 않고 막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점 밸류를 붙이지 않고 문제를 풀었는데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 콤보 상자, 우리 잡지명에는 그 콤보 상자에다가 엑셀에 들어있는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콤보 상자에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그 콤보 상자의 이름도 문제상에 써져 있으니까 CMB 잡지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콤보 상자에 우리 로우 소스요. 우리 로우 소스는 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H4번부터 시작해서 i의 7번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엑셀에 H4번부터 I7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콤보 상자의 행 원본으로 설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컨트롤 명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상에서 이런 이제 컨트롤 명이 만약에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해당 이 폼에서 요 해당 컨트롤 얘하고 얘죠. 요 컨트롤을 내가 찍어보면 됩니다. 요 신청일 요 택상자를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제 속성창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 속성창의 맨 위에 보면 이렇게 txt 신청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콤보 상자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죠. 선택하고 나서 우리 속성창을 보게 되면 CMB 잡지명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나타나요. 만약에 문제상에 이런 이제 컨트롤 명이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폼에서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서 컨트롤 명을 확인하고 그 컨트롤 명을 우리가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다 풀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신청 이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 날짜 그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요 콤보 상자요. 콤보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H4번에서 I7번 영역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콤보 상자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싹 다 이제 문제 맞게 풀고 확인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폼은 일단 닫아 버릴게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잡지 구독 신청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일단 폼부터 불러올게요. 구독 신청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이 폼에 우리 신청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CMD라고 돼 있죠. 커맨드 버튼이요. 우리 신청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지금 이곳에 있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우리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하래요. 그때 리스트 인덱스 얘를 이제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폼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고 선택을 하겠죠. 선택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신청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폼에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우리 엑셀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이요. 마지막 행에 지금 장길산하고 5행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내가 폼에 입력한 그 데이터는 지금 6행의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6행에도 뭔가 사람들의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어 있다. 그때 내가 폼에다가 뭔가 이제 선택하고 입력을 한 다음에 신청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내가 방금 입력했던 그 데이터는 7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내가 폼에 입력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엑셀에 이제 입력이 될 때 몇 번째 행에 입력이 돼야 되는지 그 행 번호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입력행부터 구해 보자고요. 입력행을 구할 때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 셀이 있어야 돼요. 그때 원래는 지금 이 표에 이 데이터들은 원래 A의 3번 셀에 보면 신청자 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그래서 이 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 맞아요.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바로 위에 보니까 이제 표 1이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이 제목과 이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연결돼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서로 붙어 있을 때는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표 1이라는 이 데이터가 만약에 지금처럼 A의 1번 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랑 이 제목이랑 지금 이 표랑은 서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을 때는 A의 3번 셀을 기준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이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도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전부 다 취급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는 지금은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지 들어갈 때 비주얼 베이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까 작성하던 그곳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신청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폼이 있고 지금 이곳에 커맨드 버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 신청이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신청 클릭하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신청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입력행은 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A의 2번 점 로우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A의 2번 셀이요. A의 2번 셀을 기준해서 우리 current region이요. 그래서 우리 current region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고 그 뒤에다가 rows count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의 코드만 써주면 입력행을 구해주는데 요거를 우리 엑셀이랑 서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작성한 게 A의 2번 점 로우 하고 이렇게 썼죠. 로우가 이제 행이니까 A의 2번 셀의 기준으로 A의 2번 셀에 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A의 2번 셀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이 행 번호는 몇 행이다? 2행이다. 이렇게 해서 A의 2번 점 로우 여기서는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더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더하기 표시해 주고요. 그 뒤에 거요. 그 뒤에 이제 코드를 보면 A의 2번 점 current reg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의 2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곳이랑 연결된 인접한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 될 거예요. 해서 A의 2번 점 current region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rows count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범위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1번 행이 되겠죠. 첫 행이 될 거고 여기가 두 번째 행,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에서 이 연결된 이 데이터 범위의 행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그렇게 해서 요 뒤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4하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더하기 4를 해주면 이제 6하고 나올 거고 그 결과값을 6이라는 그 결과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입력행이 이제 6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폼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6행 이 위치에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곳에 또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쭉쭉쭉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입력행 구하는 그 코드 좀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의 2번 점 로우 이렇게 하게 되면 A의 2번 셀에 행 번호를 구해달라.
A의 2번 셀의 행 번호는 지금 2행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그 뒤에 보면 이제 A의 2번 점 current region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때 이 영역에 로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요. 그러면 지금 이 연결된 이 범위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행이다라고 해서 이 뒤에서는 그 행의 개수가 이제 6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2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이제 8이 나올 거고 그 8이라는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8행이 되겠죠. 해서 내가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우리가 신청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데이터는 8행에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8행에 이제 입력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폼부터 보자고요. 폼에서 이제 신청자하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뭐라고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신청일은 이제 dat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잡지명도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상공수학 얘를 이제 선택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잡지명이 상공수학하고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구독 부수도 이제 몇 부다 하고 그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규다 이제 재구독이다 둘 중에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신청자 명이라는 곳에 내가 입력한 이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신청일은 지금 이곳에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잡지명, 내가 선택한 그 잡지명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구독 부수, 내가 여기다가 쓴 거 있죠? 그 데이터는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구분에서 신청이다, 재구독이다, 내가 둘 중에 뭔가를 이제 선택을 했다면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이제 결제 금액하고 있는데 결제 금액은 지금 이 폼에서 입력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죠.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결제 금액은 구독 부수 곱하기 정가 곱하기 90%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제 금액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는 그 식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신청 구분에서 내가 얘가 됐든 뭔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신청 구분은 신규 앞에 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신규라는 이 두 글자가 그리고 재구독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 재구독 요 세 글자가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얘를 선택했는지 뭘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죠. 모르니까 뭘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해서 신규를 선택했어 그렇게 물어보고 신규를 선택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true가 나온다면 신규라고 이제 이곳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신규를 선택했어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아닐 때는 이곳에다가 재구독 그걸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 금액은 조금 이따가 계산해서 이곳에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신청자 명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는 A열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신청일은 이제 B열에 그리고 잡지명은 이제 C열에 구독 부수는 D열에 그리고 신청 구분은 E열에 그리고 결제 금액은 F열에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때 A, B, C, D 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A열이 우리 1열이죠. 그리고 B열이 이제 2열이고요.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D열이 이제 4열, E열이 이제 5열, 그리고 F열이 이제 6열이죠. 해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칸부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는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 이제 들어가게 신청일은 입력행 컴마 2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잡지명은 입력행 컴마 3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구독 부수는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신규다 재구독이다 이렇게 내가 신청한 그 데이터는 입력행 컴마 5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결제 금액은 입력행 컴마 6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얘를 전부 다 꺼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입력행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지금 우리는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엑셀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내가 입력행은 여기서 이제 구했죠. 그 입력행 컴마 1열이요.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는 우리 신청자 명,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신청자 명이라는 요 컨트롤이요. 요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컨트롤 명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txt 신청자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신청일이요. 신청일은 txt 신청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콤보 상자요. 요 콤보 상자는 cmb 잡지명 그렇게 되어 있고 구독 부스 요 텍 상자는 우리 txt 구독 부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텍스트 상자는 전부 다 이제 txt를 붙여서 요 제목으로 요 제목을 이제 가져다가 쓰면 되고요. 얘는 이제 콤보 상자니까 우리 잡지명 앞에다가 cmp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신청자 명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컨트롤 명이요. txt 신청자 명점 우리 밸류요. 신청자 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엑셀에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줄 썼으니까 요거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2열, 3열, 4열 그리고 5열 것도 있어야죠. 해서 입력행 컴마 5열 거 그리고 입력행 컴마 6열 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는 지금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입력행 컴마 2열에는 신청1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컨트롤 명이 우리 여기다가 이제 신청1 txt 신청1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3열에는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그때 콤보 상자니까 앞에다가 cmp를 붙여주고 이 컨트롤 명이 이제 잡지명이죠. 해서 잡지명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행 컴마 4열에는 우리 이제 구독 부수 얘가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 되니까 txt 구독 부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면 지금 이렇게 네 칸에 입력하고 내가 선택한 그 데이터가 각각 엑셀에 입력행 컴마 1열부터 시작해서 4열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는 지금 내가 얘를 선택하면 이제 신규라는 그 글자가 얘를 선택하면 재구독 그 글자가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얘를 선택했냐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신규를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얘를 선택했을 때 이 컨트롤 명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그때 opt 신규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를 써서 물어보면 됩니다. if 만약에 우리 opt 신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 선택된 그 값이요. valu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true랑 똑같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신규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신규가 이제 true 값을 가져요. 만약에 내가 재구독을 선택했다. 그러면 신규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이제 true 값을 갖는다고요. 해서 선택이 되면 true 값, 선택이 안 되면 false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해서 여기서 신규를 이제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신규를 선택을 했다면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우리는 신규라고 해서 이 두 글자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else 만약에 여기서 신규를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아닐 때는 우리가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이제 재구독 그 글자를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코드를 그대로 이제 블럭 잡아서 우리가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else 밑에다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else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우리 재구독이요. 해서 재구독이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if를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and if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쓴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opt 신규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이 true야? 얘를 이제 선택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신규 이 두 글자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오겠죠. else로 와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재구독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써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 첫 번째 지상은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이제 결제 금액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결제 금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 주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독 부수 곱하기 정가 곱하기 90%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는데,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구독 부수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정가 곱하기 90% 이렇게 쓰고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식이 지금 얘랑 문제에 제시된 그 식이랑 똑같이 썼어요. 근데 실제로 이 구독 부수는 지금 이 컨트롤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신청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구독 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은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입력행 컴마 4열 이곳에 이제 들어가죠. 이곳에 들어가니까 구독 부수 얘 대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입력행 컴마 4열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도 되겠죠. 왜? 어차피 구독 부수가 지금 입력행 컴마 4열에 입력이 될 거니까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 곱하기 정가 곱하기 90% 그거 이제 해달라.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9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는데 퍼센트를 입력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퍼센트라는 기호가 안 들어가요. 퍼센트가 안 들어간다. 그 얘기는 우리 여기서는 퍼센트 그 기호를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90%는 0.9니까 그냥 0.9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정가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으면 우리 잡지명이랑 정가 그 두 가지가 이 콤보 상자에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우리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잡지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잡지명이 들어가냐? 우리 이 콤보 상자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 속성창을 좀 보세요. 속성창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 바운드 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운드 컬럼이라는 게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 내가 값을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콤보 상자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해 주는 게 바운드 컬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바운드 컬럼이 지금 1로 되어 있죠. 1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이 콤보 상자에 저장이 되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잡지명이 들어있으니까 잡지명이 이제 콤보 상자에서 저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써주면 잡지명이 입력행 컴마 3열 이곳에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콤보 상자에는 잡지명도 있고 정가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잡지명은 저장이 돼서 이렇게 집어넣었지만 정가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해서 그 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자, 엑셀로 일단 되돌아갈게요. 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구독 신청하고 이렇게 이제 폼 띄울게요. 그러면 내가 잡지명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리스트 인덱스 얘를 이제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몇 번째 게 선택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상공수와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구해보면 그때는 이제 0번이 나올 거고요. 바둑도를 선택하면 이제 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하 2025 얘를 선택하면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상공과학 얘를 이제 선택했다면 그때 리스트의 인덱스의 그 값은 이제 3번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 그 번호를 내가 구할 수 있는데 그 리스트 인덱스의 번호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이 된다. 그거 이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난 그 데이터는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지금 이곳에 콤보 상자에다가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줬죠.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상공수학을 선택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올 거고요. 바둑도는 이제 1번, 그리고 영화 2025는 이제 2번, 상공과학은 이제 3번 하고 리스트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정가 9,000원이다, 11,000원이다, 그리고 15,000원, 12,000원 이 값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정가는 지금 우리 4행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11,000원 얘는 이제 5행에 들어 있고, 그리고 15,000원 얘는 이제 6행에 들어 있죠. 그리고 12,000원 얘는 이제 7행에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각각 이런 값들을 이제 가져갈 때 이 정가는 I열에 들어 있어요. A열이 이제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 C열이 이제 3열, D열은 4열, E열은 이제 5열, F열은 이제 6열, 그리고 G열이 이제 7열, 그리고 H열이 이제 8열이 되겠죠. 그리고 I열은 이제 9열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정가는 지금 이 가격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엑셀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9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여기서 이제 몇 번째 걸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구하게 되면 만약에 바둑돌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1하고 나오겠죠. 그때 1행 9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바둑돌은 실제로 이제 5행에 들어있으니까 5행 9열의 그 값을 가져가면 돼요. 상공수학을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이 상공수학은 4행에 들어있으니까 4행 9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 리스트 인덱스를 구한 그 값에다가 내가 여기서 더하기 4만 이제 해주면 돼요. 왜 여기서 이제 더하기 4를 하냐? 이 상공수학이 우리 잡지명 중에 첫 번째 데이터죠. 그 첫 번째 데이터가 4행에 들어있잖아요. 해서 4행에 들어있으니까 더하기 4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0 더하기 4 하게 되면 이제 4행이다. 그렇게 행 번호가 나올 거고, 만약에 바둑돌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는 1이 나오겠죠. 그 1에다가 더하기 4를 하면 5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영화 2025 얘를 선택했다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2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4를 하면 6이 되겠죠. 그리고 상공과 얘를 이제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3하고 나올 건데 3에다가 더하기 4를 해주면 7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하기 4를 해서 구해주면 내가 구한 이 값은 뭐다? 우리 행 번호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몇 행 몇 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가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코드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폼 이제 닫아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내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구한 거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4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몇 번째 행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그거를 내가 이제 참조행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구해 줄게요. 요 이름은 내가 다른 걸로 바꿔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입력행이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입력행 대신 다른 글씨, 다른 문자를 이제 이용해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입력 그렇게 두 글자만 썼다면 여기도 싹 다 입력 그렇게 이제 써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참조행으로 할게요. 참조행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콤보 상자요. 콤보 상자 이름이 CMB 잡지명이죠. 그 잡지명에서 사용자가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는지 그거를 리스트 인덱스 그거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구하고 거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째 행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그를 이제 참조행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정가라는 걸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냐? 일단 요거 좀 이제 복사 좀 할게요. 요만큼 이제 복사를 해주고
정가 요 두 글자를 지우고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서 이제 참조행이요. 참조행 컴마 구열, 구열의 그 값이다. 그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요. 아까 우리 정가가 구열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구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쓴 거를 우리 이제 엑셀이랑 같이 보자고요. 그럼 제가 이제 참조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잡지명에서 내가 이제 상공수학 얘를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그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공수학 얘를 선택했을 때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 나올 거고요. 바둑도는 이제 1번이 나올 거고 영화 2025는 이제 2번이 나오고 상공과학은 이제 3번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4를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더하기 4를 한 이유는 첫 번째 데이터가 상공수학인데 그 첫 번째 데이터가 4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하기 4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값에다가 내가 이제 더하기 4를 이제 해보자고요. 4를 하게 되면 리스트 인덱스가 0번일 때는 그냥 4하고 나올 거고 1번일 때는 이제 5번이 나올 거고 2일 때는 이제 6하고 나올 거고 3일 때는 이제 7하고 나오겠죠. 해서 0, 1, 2, 3에다가 이제 더하기 4를 해주면 4, 5, 6, 7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4, 5, 6, 7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우리 여기 이제 행번호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이제 몇 번째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행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참조행이라는 그 이름으로 제가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정가를 가져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줬다고요. 지금 우리 정가라는 그 데이터는 I열에 들어 있어요. A가 이제 1열, B가 이제 2열, C가 이제 3열, 4열, 5열, 그리고 여기가 이제 6열, 7열, 그리고 여기가 이제 8열, I열이 이제 9열이죠. 만약에 사용자가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상공과학 얘를 이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상공과학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3하고 나올 거고 거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이제 7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참조행은 이제 7행이 될 거고 7,9 그러면 7행 9열의 값이요. 여기가 이제 7행이고 여기가 이제 9열이니까 7행 9열의 그 값은 이제 12,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정가를 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가를 이렇게 식을 써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콤보 상자에서 바둑돌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1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하기 4를 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하기 4를 해서 이제 5행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참조행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정가를 가지고 올 때 참조행 컴마 구열의 값을 갖다 달라. 참조행이 지금 5니까 5행 구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5행 구열의 그 값이 이제 11,000. 요 값을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을 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구독 신청 이 단추를 주는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폼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겠죠. 우리 잡지명은 여기서 이제 뭔가를 내가 이제 선택을 직접 해 줄 거고 그리고 신청 구분은 신규다, 재구독이다 둘 중에 이제 뭔가를 이제 내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신청자 명과 구독 부수예요. 신청자 명은 사람의 이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구독 부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 1이다, 2다 해서 구독 부수가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구독 부수를 이제 입력한다고 여기서 뭐 10부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왜? 기존 데이터랑 같은 형식의 그 데이터로 입력을 하라 그랬잖아요. 기존에 이제 숫자만 써져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숫자만 입력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드 좀 잠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문제를 풀 때 제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전부 다 이제 해줬습니다.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참조 행이 아니라 그냥 참조라고 두 글자만 만약에 썼다. 행이라는 글자를 안 썼다. 그러면 여기서도 참조라고 두 글자 똑같이 이제 써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변수명이에요. 임의로 사용한 그런 변수명이니까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 프로시저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반드시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신규가 이제 true 값이야. 신규가 이제 선택이 됐어? 그렇게 저는 물어봤지만 여기다가 신규가 아니라 재구독이 이제 선택이 됐어? 그렇게도 물어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을 때 정확하게 정답이 똑같이 나온다면 그것도 전부 다 정답 처리 다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난 프로시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교재에 써져 있는 대로 공부하시고 교재에 써져 있는 것처럼 작성해서 문제를 푸세요. 자, 그럼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거든요. 다 썼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되돌아갈게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구독 신청 얘를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땅 하고 누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면 여기서 이제 신청자 명령 여기다가 이순신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신청일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잡지명은 여기서 우리 이제 상공수학 얘를 이제 선택할게요. 상공수학일 때 이제 정가가 9,000원짜리죠. 해서 상공수학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이제 부스는 10부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청 구분은 신규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신청 버튼 눌러 볼게요. 신청이요. 신청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됐어요. 자, 지금 신청자명 이순신 똑같이 들어갔고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신청일 그 날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제가 잡지명을 이제 상공수학 선택했으니까 상공수학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고 구독 부수 10부 그렇게 이제 입력했으니까 10하고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신규를 선택했기 때문에 신규하고 두 글자가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제 금액은 81,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우리 여기서 이제 상공수학은 정가가 이제 9,000원짜리예요. 그러면 구독 부스에다가 정가 곱하기 90% 요거 한 거를 또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구독 부수가 이제 10부예요. 그리고 정가는 이제 9,000원짜리죠. 9,000원 곱하기 90% 9,000원에 이제 90% 하면 이제 8,100원이 되는데 그 8,100원에다가 구독 부수 10부를 이제 곱해주면 81,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거 한 번 더 입력해 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강감찬 그거 좀 입력할게요. 강감찬이라고 이제 입력해 주고 그때 잡지명은 제가 이제 상공과학이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상공과학으로 선택해 주고 그때 이제 구독 부수 제가 요거를 10부 똑같이 이제 입력하고 이번에는 여기서 신청 구분을 이제 재구독 요걸로 이제 바꿔 볼게요. 이렇게 이제 바꿔 놓고 여기서 이제 신청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눌렀더니 또 마지막 그 데이터 다음 행에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때 강감찬이다 날짜 그리고 잡지명은 상공과학 제가 입력한 거 맞죠? 구독 부수도 10부 맞고요. 그리고 재구독 선택한 것도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상공과학은 이제 12,000원짜리인데 그때 이제 12,000원에 이제 90% 그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1,800원이 나와요.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을 해주면 지금처럼 108,000원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놓고 맞게 실행이 되는지 그거 이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잡지 구독 신청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그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죠. 이 폼에서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우리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종료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폼을 일단 종료를 먼저 시키래요. 폼을 종료시킨 다음에 B의 2번 셀에 그랬어요.
자, 우리 B의 2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요 셀에 구독 신청 현황이다. 요 글자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지금은 아직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종료 버튼을 여러 번 이제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 폼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지금 우리는 종료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료라는 이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 종료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을 종료한 후 그랬어요. 우리가 폼을 이제 종료시킬 때 우리가 unload me 그 명령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폼을 종료를 이제 시킨 겁니다. 그리고 B의 2번 셀에다가 요 글씨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우리 구독 신청 현황이라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구독 신청 현황하고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돼요. 문제에서 폼을 종료한 후 그랬어요. 폼을 먼저 종료를 시키고 B의 2번 셀에 요 글자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언노드미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얘랑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걸 거꾸로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B의 2번 셀에 이 글씨가 먼저 들어가고 언노드미가 밑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거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문제 시킨 대로 제발 문제 푸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것도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구독 신청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 B의 2번 셀에 아무런 데이터도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종료 단추요. 종료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폼이 종료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2번 셀에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가 짜잔하고 나오면 이 글씨가 정확한지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글씨가 뜨긴 떴는데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3번 그냥 다 틀린 걸로 당연히 채점 되겠죠. 왜?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하는 게 있으면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 2, 3번 요거 이제 코드 쓴 거 잠깐 볼게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코드 쓴 게 이렇게 이제 작성을 전부 다 했어요. 자, 지금 요거 이제 옆으로 좀 치울게요. 자,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그때 사용한 그 코드요. 그 코드가 요거 이제 한 줄이랑 요거 이제 두 줄, 요렇게 해서 세 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입력하면 됐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제가 코드를 이만큼을 이제 작성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코드 긴 2번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써서 맞춰도 5점이고요. 동그라미 3번 문제 풀 때 두 줄을 썼는데 요걸 써도 5점이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이제 세 줄을 썼죠. 요걸 써서 맞춰도 5점이라고요. 코드를 내가 길게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진 않죠. 코드를 이제 몇 줄 입력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프로시저 코드 이런 코드 아직 내가 못 외웠다. 그러면 일단 짧은 거 먼저 외우세요. 그렇다고 해서 긴 거 이런 문제는 풀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짧은 거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짧은 거 다 외웠으면 나중에 긴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얘도 이제 코드로 보면 되게 길지만 어차피 요거 한 줄로 그 밑에 거 컨트롤 명하고 우리 열 번호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형식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 프로시저 문제 풀 때 교재 같은 데 보면 이제 정답이 써져 있죠. 정답이 써져 있으니까 막 정답 보고 이런 것들을 막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랑 똑같이 썼으니까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문제를 푼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정답 보고 이거 입력하는 거는 초등학생을 시켜도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답 보고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한 거예요. 문제 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이 코드를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입력을 해야 본인이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시저 코드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만약에 프로시저 코드 전부 다 못 외웠어요. 그러면 일단 짧은 거 먼저 외우시고 긴 거 나중에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연습할 때도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만약에 10회분이 있으면 모의고사 1에 1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문제 쭉 풀고 마지막에 또 프로시저 문제 풀고 또 모의고사 2회 켜서 또 앞에서부터 문제 쭉 풀어 오면서 마지막에 또 프로시저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만약에 프로시저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모의고사 1회를 딱 켜가지고 프로시저 문제만 딱 푸세요. 그리고 2회로 넘어가세요. 2회로 넘어가서 또 2회 켜서 프로시저 문제만 또 딱 푸세요. 그리고 2회 다 풀었으면 또 3회 또 열어서 프로시저 문제만 딱 푸세요. 그렇게 해서 프로시저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먼저 외울 거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교재 이제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